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이 미디어치에서 대구 동대구역이 아마 KTX 그 쓰는 구역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 이 지하철 스크린도어 손석희의 저주 광고가 심의를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 지하철에서는 심의 들어가자마자 아웃돼 버렸는데 저주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새벽의 저주라는 좀비 영화인데, 그러면 저주자 들어가는 영화는 광고 못합니까? 저는 이거 정치적인 판단이라 보고요. 어떤 구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대구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린도어에 손석희의 저주 광고가 들어가면은, 동대구역 앞에서 한번 손석희 피켓팅 이벤트를 좀 할까. 지금 홍대에서 주로 했고, 이번 주는 강남에서 하는데, 대구에서도 한번 기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서울 분들이 대구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대구에 있는 몇몇 독자들하고 하든지, 피켓팅은 그렇게 우리가 몇 명이 왔니? 막 그런 거 계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명이면 한 명, 10명이면 10명, 피켓 들고 열심히 돌아다니기만 해도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오늘 무슨 대한애국당에서 그 허만기라는 자가 책 한 권 가지고는 박 대통령을 구할 수 없다라고 떠들었나 본데, 제가 언제 책 한 권 가지고 박 대통령 구할 수 있다 그랬나요? 이 일의 순서가 손석희 잡아들이고 이재용 부회장 빼고 박 대통령 빼야 된다. 왜? 순서가 태블릿을 조작하고 언론이 완전히 그냥 수십 건의 거짓 조작 보도를 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잡혀 들어가고 박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순서도 그렇다는 거죠. 첫 단추가 잘못 꼈으면 그걸 바로 낀 다음에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태블릿 PC 조작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언론의 반란이라는 겁니다. 이거부터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책 한 권 던져놓고 제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책이라는 것을 유통시켰을 때 서점에 공식 유통 통로를 해서 어쨌든 정치사회 베스트셀러 1위까지 공식 루트를 통해서 올라갔단 말입니다. 공식 루트를 통해서 판매량으로 광고 홍보가 자동으로 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수익금으로 지하철 광고, 이것도 공식 광고 루트죠. 글로 가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 JTBC 앞에서 계속 파티 콘서트 열고 있죠. 주말마다, 이건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독자들이 하는 거지만은 홍대 그 젊은 층 막 미어 터지는 데서 그래도 한 100여 명이 피켓팅을 매주 하고 있죠. 이번 주는 강남역이지만은. 그리고 정조희 목사 같은 분은 혼자서 그냥 미디어치 호해판, 책 전체 안 읽어도 호해판만 읽어도 야 이거 손석희가 조작해서 박 대통령 사기 탄핵 당했구나. 그 호해판이 지금 현재 한 3만 부 정도 돌렸습니다. 정조희 목사는 혼자서 한 10,000분 돌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저러한 이 이벤트 등으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어쨌든 손석희에 대한 비판 혹은 숙청 그런 메시지가 던져 나왔고 그건 우리가 홍석현 회장 집에 쳐들어가서 집회에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JTBC에서 매주 저러니까 계속 JTBC의 이 손석희 패들부터 해서 다 위축되고 사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무고죄 수사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민사를 지금 이제 미디어치가 걸어놓고 제가 이제 음해당한 거는 언론중재로 넘어가 있잖아요. 언론중재에서 승부를 내려고 하지만 안 되면 그것도 민사 들어갑니다. 당연히 방통심의는 이미 모든 걸 다 집어넣고 있는데 방통심의 또 역시 들어놓고 있지만은 방통심의에서도 계속 이 JTBC 조작이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방위 투쟁을 하는 거예요. 손석희 조작 그거 끝장내려고 전방위 투쟁을 하고 공식 유통에서 책 한 권을 꽂아놓고 전방위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 도와줄 생각 없으면 좀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지. 계속 그렇게 매를 버는 짓들을 하는데, 천벌 받습니다, 진짜 그러다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손석희 조작 문제를 지금 갑자기 끌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태극기는 그때부터 제가 지금 1년째 해왔고, 저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 각자 뛰잖아요. 김기수 변호사니, 진명 원장이니, 우종창 기자니, 누가 뭘 먼저 하니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일을 빨리 성사되게 하기 위해서 각자 다 뛰고 협력할 거 협력하는데, 그래도 제가 그동안 도움을 줬다고 하는 그 당에서 계속 저딴 얘기를 떠들어대는데, 하여튼 그냥 천벌을 받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박 대통령 빼내는 부분에서 뭐가 더 효율적이냐. 저는 이 방법을 택했다는 거고, 그냥 계속 들어가서 태극기 들겠다. 저는 그 방법은 동일하진 않아요. 가두량 식장에서 100만 명이 와서 들어봐야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계속 하란 말입니다. 당의 전체 조직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독자들과 같이 하지만 개인이 하는 거고.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몸담았던 당을 떠나서, 이제는 한 2발짝 이상 떨어져서 보면요. 저런 수준의 인물들로 라인업 짜서 저 당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 당에 대해서. 어차피 무너져 내릴 텐데. 다만 저에 대해서 음해하고 해코지 한 거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주겠다. 그건 당이 망하고 안 망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걸 주도한 자들, 조원진부터 험한기 이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나를 뒤에서 쳤으니까 그건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죠. 당연히. 이 당이 망하는 거와 관계없이. 자, 이 정도만 하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국내 정치 상황 좀 설명드릴 텐데요. 홍준표가 저는 솔직히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문재인의 판단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홍준표를 더 놔두면은 완전히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홍준표 성완종한테 1억 받았는 거에 대해서 전달자인 윤승모 씨가 홍준표 의원 사무실에서 그 액자, 제가 지금 한자성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액자를 받니 안 받니 가지고 진위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어떻게 대법원 판결 나오자마자 그게 홍준표가 거짓말하고 돈 전달자인 윤승모 말이 맞다는 증거가 확 튀어나옵니까? 그걸 그전에는 그러면 법원이나 검찰도 몰랐단 얘기입니까? 이러저런 거 볼 때는 정치적으로 현 집권 세력이 홍준표 한 명만 믿으면 되겠다. 저거 내버려두면은 보수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그런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게 일정 부분 맞죠? 그 정두원 씨가 이제 옛날에 정치했었는데 요즘에는 주로 방송 평론 하는데 저는 그분은 정치적으로는 높이 평가하지 않지만 그분의 그 정치공학적 이 분석은 그런 대로 좀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홍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끝났구나. 이런 발언들을 합니다. 홍준표 간판으로는 도저히 지자체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이탈한다. 특히 수도권 다 이탈한다. 홍준표를 앞세워서 수도권에서 무슨 수로 이기냐. 지난 대선 때 그랬잖아요. 수도권 완전히 그냥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그럼 인천, 서울, 경기를 선거 어떻게 치르냐.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 문재인 세력이. 그렇게 해서 홍준표를 이용하려는 것 같은데 이 복병이 나타났어요. 류여해라고. 저하고는 인연도 있고 악연? 제가 오늘 좀 류여해 북콘서트를 우리 미디어치가 생중계를 했는데 거기서도 또 울고불고 저 사람 참 좀 경박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우리 기자들이 이제 강수산 기자하고 이제 끝나고 내일 우리 JTBC 통돼지 바베큐 콘서트에 오실 거냐고 묻는데 미디어 치라 그러니까 뭐 변인재 대표가 나 싫어하지 않냐 또 뭐 징징거리는데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유여애가 뭐 저를 공격하고 뭐 그랬던 건 없죠. 근데 제가 유여애를 2번을 공격을 했는데 하나는 유여애가 조원진 대에서 김진태가 부러워서 창당했다. 그거는요, 우리 당의 대표를 외부에서 공격 들어오면은 누군가는 당 지도부에서 한 명이 나가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조직의 기초예요. 그리고 뭐 솔직히 제가 조원진이 뭐 김진태가 부러워서 튀어났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조원진에 대해서 그의 바닥에 가까운 실체를 이제 완전히 확인했지만 앞뒤 말 다르고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온갖 정치 술수 쓰는 구태 친박 내에서나 통하는 낡은 정치에 온몸이 젖어서 새 시대에는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인물이라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지만 그렇다고 김진태가 부러워서 뭐 대권 후보 나왔다. 글쎄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류여애한테 이제 비판을 했는데 단지 뭐 조원진 건드리지 마라 그런 비판이 아니고 류여애는 그때 최고위원 선거 나갈 때 박 대통령 지키겠다고 뭐 울고 맨발로 뛰어다니고 그랬던 인물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대한민국당은 박 대통령 지키려고 그때 뭐 한여름부터 뛴 당인데 그런 당의 대표를 조롱할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을 머릿속에 넣고 있다면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류여애를 비판을 한 거고 이제 2번째 비판은 우리 당 태극기 집회 때 슬쩍 들어와서 뭐 얻어맞았니 많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원칙적으로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자유한국당이 홍준표가 주도해서 박 대통령을 내쫓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최고위원이 박 대통령 지키겠다는 태극기 집회에 왜 들어오냐는 겁니다. 들어오려면은 집회를 총괄했던 저하고 상의해서 들어왔으면은 제가 에스코트를 하든지 했을 텐데 그래서 그 2가지로 비판을 했는데 하는 처신이 이상하다. 난 유여애가. 그렇게 해서 비판을 한 거지 내가 유여애를 싫어해? 글쎄요. 제가 뭐 사적인 유여애의 뭐 심성을 평가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물론 사적으로도 잘 알지만은 공적으로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한테 넌 류여애를 싫어하니 좋아하니 그 질문은 넌센스죠. 이제 류여애 최고위원 안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자질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내려왔으니까 전 류여애가 지금 기회에 이제 홍준표 뭐 죽인다 어쩌고 떠드는데 그거는 하세요. 그거는 어쨌든 류여애가 홍준표한테 원칙과 아무런 이 명분도 없이 그냥 날아간 겁니다. 그거는 맞죠. 류여애가 막말을 했다? 아니 무슨 막말을 했죠? 류여애가? 류여애가 울고불고 이상한 행태를 보였다는 거는 저는 동의하는데 무슨 뭐 쌍욕을 했습니까? 류여애가 제명 나갈 정도로 무슨 비속어를 막 갖다 썼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제명을 하려면 홍준표의 그 막말 보세요. 그 막말이라는 게 바퀴벌레니 뭐니 어마어마하게 떠들어냈잖아요. 홍준표. 거의 시정 잡배들이 쓰는 용어 아닙니까? 해악과 풍자도 아무것도 없고. 그럼 그걸로 유해를 징계했다면 홍준표는 왜 징계 안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해는 홍준표랑 싸울만 해요. 뒤에서 칼 맞았으니까 당연히 싸워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싸울 건 싸우되 유해 본인이 지금 최고위원 된 뒤부터의 한번 정치적인 그 자기의 행보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정치하더라도 지금처럼 하면은 또 쫓겨납니다. 또 쫓겨나요. 자,
근데 저는 유여해가 정치적인 명분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을 팔면서 나갔는데 당선되자마자 이상한 행보를 보였단 말이죠. 홍준표가 박 대통령 쫓아낼 때 뭐 했습니까, 유여해? 페이스북에서 깝죽깝죽거리다가 최고위에서 쫓아낼 때 유여해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또 강렬히 기억나는데 유여의 입장에서는 홍준표에게 줄 서고 싶었는데 이 명분이 없으니까 왜 그동안에 박 대통령 살려야 된다 떠들었으니까 그때 마침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터지니까 유여해가 재빠르게 박근혜 대통령 이거는 정말 사과해야 된다 헛소리 떠들었죠. 자기 정치적 명분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또 팔아넘긴 거 아닙니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특수활동비예요. 영수증 안 남기고 국정 운영하는 각 기관에다가 특수활동비 나눠줘 왔단 말입니다. 원래부터. 국정원법상 그렇게 돼 있고. 그게 왜 문제됩니까? 그게 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적 명분이 하나도 없다. 자기의 정당성 주장할 때. 근데 작게 보면은 홍준표하고 비교했을 때는 명분이 있죠. 막말에 대해서. 유여해를 막말로 제명한다면은 당연히 홍준표는 이미 끝장냈어야죠. 그러니까 정말 참 이 대한민국당도 그렇지만은 자유한국당도 그렇고요. 제가 예전에 못 보던 수준의 쓰레기 정치들을 하고 있어요.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고 제명을 시키고 진짜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아니 사실 유여해뿐이 아니라 저도 제명을 당했는데 한마디로 조원진 비판했다고 제명한 겁니다. 17년 동안 제가 정치 매체했는데 당대표 비판했다고 제명하는 걸 제가 처음 보는데 그 1호가 저고 2호가 유여해예요. 야 어쩌다 이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특히 뭐 자유한국당을 떠나서 대한민국당은 젊은 벤처정당 하더니 이미 정치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그 나이 많은 사람들 포진해가지고 건설적인 당에 대한 비판한 사람을 제명하고 참 전 막 무슨 불법 포르노를 보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당이나 자유한국당을 보면은 너무 불결해요. 저기 발 하나 대고 싶지도 않아요. 저런 정당에. 다만 아까 말했지만은 저를 이용하고 배신한 놈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거는 내 인생 명예 걸고. 그러니까 유여해도 홍준표한테 하고 뭐 저도 조원진 가만두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줘야지 다시는 저런 짓을 못할 거 아니에요. 다른 젊은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줘야지 다시는 저런 놈도 못 낼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여해가 홍준표에 대해서는 명분을 갖고 있으니까 홍준표에 대해서 독설을 퍼붓는데 일단 재밌잖아요. 이 싸움 구도가. 싸움 구도가 재밌지 않습니까? 유여해 홍준표. 어차피 천박하게 막 말 주고받는 자들인데 그래서 언론이 다 받아주잖아요. 유여해에 대해서. 그 선거를 앞둔 홍준표가 쉽지 않겠다. 왜? 명분을 유여해가 지고 있고 홍준표에 대해서는. 말이 재밌고 말이 뭐 위트가 있고 이게 아니라 천박한 수준에서 이게 싸움 자체가 재밌는. 그러니까 뭐 B급 무슨 뭐 싸구려 영화 보는 듯이. 홍준표나 조원진이 하는 짓은 삼류 포르노고 유여해는 B급 싸구려 영화. 좀 낫다 이거죠. 그 저렇게 홍준표의 뒷발을 잡기 시작하고 원래 홍준표가 가지고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수도권에서 이 자유한국당이 무너지겠구나. 홍정욱을 뭐 서울시장으로 데려오고 안대희를 경남지사로 다 안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왜 안 들어가겠어요? 홍준표 간판으로 나갔다가 무조건 떨어지는데 미쳤습니까? 그 당으로 나가게. 영입이 안 되는 거죠, 영입이. 누가 저 당으로 들어갑니까? 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하고 유승민이 통합한다고 거의 사투를 벌이는데 제가 안철수를 어떻게 보는지는 알죠. 그 막 거짓말 입에 배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안철수는.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최근의 행보에서는 나머지 쓰레기들보다는 약간 난 행보를 하는 게 어쨌든 지난 총선 때 단독으로 돌파해가지고 제3당을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 벤처는 인정해 줄만 하죠.
그 당시 김무성이랑 이 친박들 보세요. 이게 도대체 싸우는 건지 안 싸우는 건지 뒤엉켜가지고 히덕거리고 김무성이는 뭐 도장 들고 튀고 도망가고 그걸 친박들은 또 잡아오고 생쇼를 하고 유승민을 그거 하나 처리 못해가지고 질질 끌다가 뒤통수 맞고 그러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탄핵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은 안철수는 어쨌든 돌파해서 제3영역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호남의 한 거의 전체 지역구의원들 20명 정도가 유승민 당과의 통합을 결사반대하는데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너희 나갈 테면 나가. 여기까지는 좀 평가할 만하다. 물론 전 장기적으로는 망할 거라 보지만은 지금 판정리할 때는 홍준표 같은 그런 불량한 이 저질 그리고 그에 줄 서 있는 보수파리들 박 대통령 팔아서 후원금 털고 박 대통령 쫓아내는데 가담하는 보수파리들과 홍준표 같은 그런 정말 이 밥맛 떨어지는 그런 유형들보다는 유승민, 안철수가 손잡았을 때 대한세력으로 이게 낫겠다. 물론 보수적 가치를 확실하게 가진 사람은 저 당을 지지 절대 안 하겠죠. 저 같은 사람은 뭐 저 당 지지하겠습니까? 저거 유승민이고 안철수고 저거 아예 이념 자체가 안 되는 애들인데. 근데 그냥 문재인이나 막 이 친문 막 종북 좌익은 싫은데 그 대안을 찾는 꽤 많은 유권자들은 홍준표와 보수파리들보다는 저렇게 돌파에 들어가는 안철수, 유승민이 손잡았을 때 거기에도 호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원래는 탄핵 가지고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뭐 탄핵 주범들이 자유한국당을 다 장악했는데 그 차별성도 없잖아요. 그 차별성도. 그러니 뭐 제 생각에는 안철수, 유승민 신당 쪽으로 확 몰려가겠구나. 지지세도 그렇고 좀 인재도 그렇고. 근데 저는 여전히 이 지자체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기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웬만한 외교안보 전문가들 다 2월 위기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전후로 엄청난 사건 벌어진다. 이게 북폭일 수도 있고 김정은이의 도발일 수도 있고 반대로 미국이 그냥 대한민국을 버려버릴 수도 있고 뭐가 터질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큰 판이 벌어지는데 그 지자체 선거가 그게 뭐 그 다음 얘기잖아요. 그 전에 승부가 걸리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보느냐 지금 홍석현의 움직임도 그렇고 이명박의 움직임도 그렇고 박지원이 안철수랑 싸우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저 민주당의 이종걸 라인들까지 쭉 묶이는 게 탄핵의 제1세력 내각제 개헌 세력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볼 때 문재인과의 친문 세력이 독식을 하는 거는 참을 수가 없다. 왜? 우리가 탄핵을 다 했는데 왜 저놈이 다 먹냐. 나눠줄 생각도 없고 제도적으로 대통령제는 나눠 먹을 수도 없고 안 되겠다. 개헌으로 들어가자. 안철수가 오늘 개헌과 정치개혁 특위를 합치자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개헌과 중대선거구제를 같이 들어간다. 안철수는 제3당이니까 중대선거구, 한 지역구에서 2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원래 내각제의 중대선거구제가 좀 맞아 들어가요. 네, 내각제는 다당제거든요. 다당제를 만들어서 지금 뭐 제3당 얘기하자면 실제로 내각제는 뭐 정당이 10개 막 20개 됩니다. 거기서 이 합종연행을 해서 과반수를 넘는, 국회의 과반수를 넘는 세력이 집권하는 게 내각제니까 다당제 만드는 게 좋은 방식으로 간단 말이죠. 예를 들면 비례대표제를 늘린다? 다당제가 되거든요. 비례대표제라든지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게 다당제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각제 개헌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안철수의 오른 발언은 내각제 개헌 플러스 중대선거구제 개편이다. 그렇죠. 그럼 이게요. 다 맞아떨어져요. 홍준표를 떠나서 친박 세력이 내각제나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할 것 같습니까? 국회가 강화되고 그거는 기득권 국회의원에게 유리한 제도인데 어차피 대권 후보 없다. 나눠 먹자.
240석 이상 넘어가겠죠. 아주 강경한 친문을 제외하고는 전 친박까지 싹 다 해서 내각제 개헌으로 240석 정도가 모일 거라고 봅니다. 그걸 이제 안철수, 유승민이 주도하고 결국 박지원, 김무성이가 백업을 해 들어가겠죠. 이거 뭐 제가 늘 주장했던 건데 그 세력들이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 세력들을 죽여야 돼요. 내각제 개헌이 되면요. 문재인이 임기를 보장해 준다고 해봐야 그때부터 끝나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건데요 뭐. 아니 한 3년만 있으면 국회로 다 권력 넘어 들어오는데 뭐 3년짜리 그 대통령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국회가 다 하게 돼 있죠. 즉 내각제 개헌이 사실상 문재인 탄핵과 거의 맞물려 있고 개헌 세력과 탄핵 세력의 정족수가 똑같잖아요. 200석이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이걸 무리하게 막으려고 들어오면은 탄핵까지도 들어가서 탄핵한 다음에 개헌으로 간다. 이게 저는 지자체 전에 벌어질 것 같다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 변수가 또 들어오죠. 미국 변수. 미국이 김정은이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머리 아픈 게 문재인이거든요. 문재인이를 여기 내버려두고 북폭을 들어간다. 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는 내각제를 찬성하냐? 내각제 해봤잖아요. 이원집정제. 뭐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나 그게 그건데 엄밀히 말하면 내각제가 난데 이자들은 또 이원집정제예요. 허수아비 대통령 세워놓고 국회가 다 해먹겠다는 건데 이거 바로 20하국 때 했다가 나라 거덜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살리려고 혁명한 거 아닙니까?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내각제는 국회가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체 수준이 아주 높아야 돼요. 이 국회의원들 가지고 대한민국 행정부를 구성한다. 나라 거덜나죠. 거덜나요.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문재인을 내각제 세력이 끌어내린다 하더라도 이 내각제 세력과 또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때 뭐 저는 뭐 이제 정치판을 완전히 떠난 입장이지만은 지금 정치판에서 저거 싸울 세력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뭐 저 혼자라도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각제 안 되는 겁니다. 내각제 개헌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투표로 저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국민투표로 저지되면은 국회 해산이죠, 뭐. 그럼 조기 총선, 조기 대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너무 좀 앞서 나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의 이제 저는 좀 정치 스케줄을 보는 거고 그때까지는 홍준표 세력이 몰락을 하고 안철수, 유승민 세력이 주도를 할 거다. 그래서 그 홍준표 몰락하는데 유여해가 의외로 큰 역할을 하겠구나. 한 품은 여자 한 명이 그냥 소리 질러대고 울어대는데 언론이 다 받아주잖아요. 재밌으니까. 이게 선거 앞두고 뒷발목 잡혀가지고 이거 뭐 하겠습니까? 홍준표가 저게. 여자가 원한을 품더라도 자기가 정당할 때 상관이 없어요. 홍준표는 아니 이 말 유여해가 정말 막말했냐? 그럼 넌 뭐냐? 입을 못 열잖아요. 저런이 얻어 터지는 겁니다. 저런이 얻어 터져요. 자, 저의 경우요. 유여해와 저와의 제명은 좀 다른 게 유여해는 추상적으로 막말했다는 거고요. 저는 지금 조원진 이 패들이요. 허위 사실로 저를 징계를 했어요. 거짓으로 징계를 한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홍준표 패들이 좀 더 똑똑하죠. 진위 논쟁이 붙을 건 없잖아요. 저기는. 저는 지금 진위 논쟁이 붙어있단 말입니다. 징계 사유에서. 제가 징계 사유 뭐 최고위원 그건 빼고요. 윤리위원장의 박일호라는 자를 조원진이 앉힌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징계 사유예요. 조원진이 앉힌 게 아니고 자기가 윤리위원회에서 호선에서 뽑혔다 그러는데 제가 대한애국당에서 직무정지 당하는 날 조원진이 저한테 와서 박일호 윤리위원장으로 앉힐 텐데 동의해 주겠냐. 왜냐. 제가 그때 당에서 상당한 부정부패들을 제기했었고 진상조사와 윤리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비토할 만한 사람을 올리면 제가 안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조원진이 제가 여의도에서 전역하는데 와가지고 박일호를 자기가 앉힐 텐데 동의해달라. 동의해줬어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조원진을 뭐 신뢰했었고. 예, 그러니까 유여해는 말의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 징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의 재량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저는
진위 여부, 허위 사실로 징계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뭐 재심도 요청했지만은 재심 거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법으로 넘겨버릴 겁니다. 법으로 넘겨서 당사자들 다 나와야 될 거예요. 조원진, 허만기, 박일호 그 증인들 다 법정에 불러내버릴 겁니다. 거기서 분명히 따져 물을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리고 다 정치적 심판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나가는 이유는 정말 거대한 판이 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판. 대한민국이 죽어나가는 판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정말 온갖 좌익, 종북, 보수파리 쓰레기들을 다 날려버리고 다시 국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바르게 가야 돼요. 바르게. 이럴 때 잔머리 쓰면 안 되고 주위에서 잔머리 쓰고 술술 쓰는 이 세력들 다 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그 정도로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이니까 원칙 하나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지만은 내각제 세력까지 다 깨야지만은 나라가 정상화되고 우리가 원하는 강대국 자유통일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 비전을 믿고 미디어워치, 현재로서는 믿을 정당이 없으니까 나중에 정치 타락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언론부터 잡아야 되고 일단 밖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미디어워치를 좀 믿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